안녕하세요. 조장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세조종 사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 코스닥 회사들, 특히나 뭐 코스피도 있겠죠. 근데 코스닥사들이 장난쳐지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 요새는 정말로 뭐 대표가 자기 자회사를 자기 개인 회사로 막 꿀꺽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자회사를 인수했다고 하면서 이제 뭐 회사가 대단히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공시도 하고 뭐 온라인 신문에 막 다 홍보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유인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매매가, 자회사 인수라는 것 자체가 막 그 매매 주체 사이에서 막 돈도 막 돌려막기, 자전거래가 일어나고, 한마디로 실체 없이 상장사가 인수한 것처럼 모양만 부풀렸다가 다시 나중에 정리하는 이런 식의 사례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워낙 홍보성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세를 좀 부양해서 대주주가 먹고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 소송도, 특히나 피해금액 큰 분들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시세 조종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청구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시세 조종이나 여러 가지 청구 원인은 성립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허위 공시나 이런 걸로 기망을 당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자,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 최근 대법원 판례가 이런 식의 논리를 구사해요. 뭐냐면 주가 조작이 있으면 그 주가 조작이 없었을 때의 정상 주가가 있고, 주가 조작으로 인한 허위 주가가 있는데 그거를 판별해서 그 차액을 배상액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법리를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말로는 맞죠. 자, 근데 그 정상 주가 조작이 없을 때 정상 주가가 얼마인지 감정을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원래 한국거래소에서 그거 감정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거 안 했어요. 거래소도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법인이나 아니면 뭐 경영대 교수 이런 분들한테 그거 감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전문가 감정 없이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아, 이거는 정말 이 정도는 그게 정말 주가가 잘못된 주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법원은 정말 너무나 안정적으로 그 손해액을, 그러니까 요새 문제제기 많이 되는데요, 감정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 이거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액은 감정 맡아라,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그 대표가 막 구속되고 뻔히 범죄 사실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 입고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피해를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법리 중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배상액을, 대부분 판례예요.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원이 적당하게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감정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이전에, 그 대법원 판례는 최근 또 판례 문제가 민법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정은 자본시장법에 있는데 민법을 청구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런 감정으로 그거를 특정해야 된다, 이런 식의 판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자본시장법을 청구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민법 불법행위가 할 수도 있고, 뭐 상법 401조의 대표이사의 책임을 원인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뭐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뭐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같죠. 그래도 우리가 판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당 인과관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막 요새 그런 판례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하급심에서도 인과관계 없다고 배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리에 맞게 배상액을 인정해 주는 게 좀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시세조종 사례들이 좀 더 하급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지고 대법원에도 많이 올라가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사안이 명백한 경우에 주식의 투자, 주식 매수가 또 허위공시 이후에 이루어지고 주식 매도가 허위공시 종료 무렵에 마무리되는, 그리고 허위공시로 인해서 매수 추세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다가 매도가 또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이런 사정이 있다면 감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상액 인정해 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전에 90년대 말까지 하급심 판례였어요. 근데 저는 이건 대법원이 너무나 투자자, 영세한 투자자들 특히 배려하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사이에 그런 투자 소송이 일어났다면 그럴 때는 괜찮겠어요. 근데 그걸 일반된 판례로 적용해 버리면 우리 금융 소비자들은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판례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려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 바르게 바꾸는데 저희 사무실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에요.